안녕하세요. 인형치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상담의 방법은 언어입니다. 사실 이제 언어를 상담의 도구로 활용한 사람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이전만 하더라도 언어를 상담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정작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때에는 언어와 대화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언어의 방법이 이제 상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상담의 기본적인 도구가 언어인데요. 사실 이 언어가 가장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가장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 속에서 정말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뭔지를 찾아내는 건 대단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언어를 도와줄 수 있는 매체로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림, 종이를 통한 이제 미술이라든가 이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술 치료와 더불어서 모래놀이 치료가 있습니다. 모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상징적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심리 상담의 현장 안에서 인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신체 해부학적 인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체 해부학적 인형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체 해부학적 인형이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의미는 그 성적 기관이 대단히 자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 심리 상담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학대와 피해 아동을 위한 그 조사를 위한 용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그동안 언어적 상담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매체적 활용의 한계는 너무나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인형치료에서는 전통적인 언어와 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손과 그리고 이 도구적 활용을 통해서 치료적인 접근을 시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인류학자 엘리아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에도 상징이 가득하고 가장 현실주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이미지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상징은 심리적 현실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수많은 상징의 시대입니다. 34,000년 전 동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서 오늘날 현대로 우리는 다양한 상징을 활용하게 되었죠. 자, 근데 이런 다양한 상징의 시작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의 어린 시절 엄마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심층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상징화의 능력이 엄마의 부재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걸 모르죠. 근데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아이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 아이는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대형물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이라든가 담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통해서 엄마가 없는 그 시간, 이 아이에게는 그 대형물이 엄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물을 만드는 능력에서 바로 수많은 상징의 도구들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저희 인형치료는 이런 그 대형물, 상징화의 능력이 이제 수많은 피규어를 통해서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피규어들의 활용을 전문적 치료적 전제로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